자, 계속해서 원리합계 상환에 관련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P1을 빌리고 그해 말부터 매년 말마다 일정한 금액 X1씩 연이율 R로 1년마다 복리로 N년간 갚기로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연초에 빌린 연초에 P를 빌렸습니다. 이때 나는 P를 빌렸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갚을 겁니다. 그럼 나는 총 N년간 이거를 빌렸기 때문에 총 이자가 몇 번 붙습니까? P의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붙습니다. 그 다음 매년 말마다 일정한 금액 X1씩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갚은 거는 이자가 두 번 덜 붙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X1을 딱 갚으면 이 돈이 전부 다 갚은 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P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은 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R분의 X 그리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한 거는 뭐예요? X1입니다. 그럼 X는 P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그리고 곱하기 R 그 다음에 분모에는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78번 어떤 사람이 84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자 이게 할부입니다. 한 달 후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10개월 동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주면은 끝나는 거죠. 그 계산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할부로 계산할 때는 항상 마지막 금액이 이자가 안 붙고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나의 84만원짜리는 7%씩 총 10개월간 붙습니다. 근데 이때는 내가 이때 돈을 84만원짜리 빌린 거잖아요. 사실 물건을 샀다는 얘기는 빌린 거죠. 빌려서 산 거고 내가 그걸 매달 A1씩 갚을 겁니다. 근데 총 10개월이에요. 10개월. 근데 얘는 이자가 한 번 덜 붙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A1을 주면 끝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0.07에 A1에 1.07에 10제곱 빼기 1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1이죠. A1 넘어가면은 A는 84 1.07에 10제곱 0.07 그 다음에 1.07에 10제곱 빼기 1인데 제가 왜 계산을 계속 하냐면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1.07의 10제곱 형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제곱을 줬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얘를 계산할 때 위아래를 1.07의 10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84 곱하기 0.07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1.07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51을 빼면은 여기는 0.49가 될 거고요. 84 그 다음에 곱하기 0.07 그럼 얘하고 얘가 되면 7 그럼 이거 얼마? 12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거는 계산식이 조금 더 복잡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풀어준 겁니다. 자, 79번 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을 연이율 5%로 5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받아서 그중에 90만원을 연이율 R%로 5년 동안 대출하고 10만원을 예비비로 보관한대요. 5년 후 은행은 대출금을 이자와 함께 회수하고
고객에게 정기예금을 이자와 함께 지불하여 20만 원의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출 이율 R을 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우는 이제 은행이 있고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출 받은 사람이 있겠죠.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9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이자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도 이자를 돌려줄 건데 나는 이 중에 20만 원 차익을 얻어 먹겠다. 차익을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5%로) 만기 장기 예금, 그러니까 고객에게 줘야 될 돈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고객은 100만 원을 가지고 5%로 5년 동안 이율을 받습니다. 이게 고객이 받아야 할 돈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은행은 10만 원은 예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대출 받은 사람은 90만 원을 받았고 5년 동안 이자를 내야 돼요. 이렇게. 그럼 현재 내가 은행입니다. 은행. 나는 20만 원의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내 10만 원과 참고로 이 예비비에 대한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10만 원과 그 다음에 대출자로부터 받은 90만 원의 1 플러스 R의 5제곱에서 고객에게 줘야 할 100만 원의 1.05의 5제곱을 하면 나에게 20만 원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10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엔 10만 원이에요. 이거를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해보면 90만 원은 9 곱하기 10의 5제곱 1 플러스 R의 5제곱이고요. 빼기 100만 원은 10의 6제곱에 1.05의 5제곱입니다. 이게 10만 원. 10만 원은 10 곱하기 5제곱. 이렇게.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있죠? 어디에? 4번. 이때 대출률 R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여기 R 퍼센테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R은 이걸 그냥 100분의 R로 쓴 겁니다. 얘도 100분의 R로. 그 다음에 요거 1.05도 이거죠.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가 백이었네? 여기가 왜 백일까? 더하기입니다. 문제가 잘못된 걸로 보이네요. 고쳐야겠네요. 맞죠? 더하기? 그리고 얘도 뭐야. 자, 올바르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과 81번 총 4문제 더 풀면 되네요. 80번과 81번. 형원이는 이번 달 초에 K자동차 회사로부터
1,500만 원 하는 자동차를 구입했대요. 현금 500만 원은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할부로 다음 달부터 돈을 내는, 한 달 뒤부터 돈을 내는 거죠. 할부 금리가 월이율 0.5%, 1개월마다 복리래요. 자, 그럼 나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1.005 36개월 이자를 붙인 것과 내가 매달 돈을 A1씩 낼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개념은 내가 지금 여기 1,000만 원이 물려 있어. 근데 나는 이때부터 돈을 낼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돈을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05 A 그 다음에 1.005에 36제곱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1.2니까 요거 0.2로 바꾸고 요거 1.2로 바꾸면 결국에는 1,200만 원은 그 다음에 요거 A 곱하기 요거 소수점 3개 밀어내면 200이죠. 그럼 40. 즉 A는 얼마? 30만 원. 매달 30만 원씩 갚아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50만 원짜리 휴대폰을 월 초에 할부로 구입해서 구입한 날 매월 말에 2만 원씩 갚을 거예요. 24회요. 연이율 12%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처음 5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것과 비교하여 얼마를 더 지불해야 하는가? 사실 48만 원인 겁니다. 48만 원. 근데 이자가 붙는 것까지 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더 싸게 구하는 거지만 원금만 따지면 이자가 붙을 거죠. 이자가 붙을 거예요. 무이자 할부란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는 유이자 할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야, 내가 2만 원씩 냈을 때 금액이 50만 원하고 얼마 차이 나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율이 0.01이겠죠. 그 다음에 2만 원, 그 다음에 1.01에 24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얘는 1.2, 1.27이니까 0.27, 그러니까 27이네요. 5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처음보다 4만 원 정도 더 주는 겁니다. 원금으로 따지면은 더 싸지만은 결국엔 이자가 붙어서 더 비싸게 주고 산다. 81번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사실 할부로 해주면 원금이 왜 까지는데 이런 문제는 거의 없죠. 자, 320만 원 하는 오디오를 구입하면서 40만 원을 지불했대요. 남은 금액은 280만 원인데 이걸 24개월 동안 나누어 줄 거예요.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자, 280만 원은 2년 동안 이자가 붙을 겁니다. 그럼 나는 매달 말에 돈을 갚을 거예요. 왜냐면은 돈을 갚을 때 왜 매달 말처럼 취급을 하냐면 내가 마지막 돈을 갚으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돈을 갚는 거에 대해 한 달 뒤에 우리 계약 기간 끝나고 야, 이거까지 준 돈을 한 달 이자 치면은 내가 너 준 돈 다 또이또이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1.1 빼기 1.1 빼기 1에서 0.01 그 다음에 A1 1.01에 24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8A가 될 거고 여기는 1.28 곱하기 280이죠. 근데 여기서 얘랑 얘가 지워지면서 10이 남아요. 결국 얼마? 12.8. 이건 뭐 얼마예요? 지금 만원 단위였죠? 12만 8천원.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3번. 이달 초 가격이 200만원 물건인 12개월 할부 말부터 12회로 갚아요. 그러면 200만원은 월이율 1.5%면은 1.02로 이게 이자가 12번 붙을 거고 내가 A1씩 갚을 건데 이게 총 12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15 하고 A1 1.015에 12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항상 이런 할부 문제의 기준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빌렸지만 얘한테도 이자가 붙을 거예요. 기회비용이란 게 붙는다 했죠. 그 다음 내가 이때부터 A1씩 갚을 건데 내가 이 이자 총 붙은 거 이거에 이자 붙은 거를 이거를 그냥 12로 나눠서 줄 수는 없어요. 왜? 야, 내가 이때 준 돈도 사실 나한테 기회비용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한테도 기회비용을 쳐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한테 기회비용을 쳐주기로 했으면 얘도 동등하게 기회비용을 기간에 맞춰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A에 0.015의 10제곱.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돈을 A1 주면서 야, 우리 거래 끝! 이렇게 얘기를 할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1.2니까 이게 0.2, 그 다음에 이게 1.2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랑 나눠주면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1200만 원 곱하기 1000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지워지면 5분의 6 곱하기 15, 36, 18만 원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계산은 뭐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할부 개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할부 개념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빌린 돈은 지금 돈을 빌린 거고 그 돈을 지금 빌린 게 아니라 매 달부터 조금씩 갚아서 마지막에 돈을 갚으면 이때 돈을 갚는 순간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종료에 따라서 바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기말불이고 얘는 기말불의 개념이 생기는 거고 이 최초의 금액은 기수불의 개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 주의를 하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